1번부터 볼게요. 요거는 기출문제 번호고요. 자, 원 위에 점 마이너스 1,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공식 있죠? 원 위에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죠. x1x 플러스 y1, y는 r제곱. 요게 접점의 좌표. 그쵸?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공식이 이거야. 그럼 얘가 x1이고 요 1이 y1이니까 마이너스 2x, x1x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y1, y 1 곱하기 y는 r제곱. 나머지는 그대로 쓰란 얘기예요. 는 5. 답이 요거죠. 자, y의 개수가 이제 마이너스 1이 되게 해라. 요거 두 개를 넘기면 되겠지? 그래서 일단 답은 2x 마이너스 y 플러스 5는 0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a는 2가 되는 거고 5가 b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일단 a 플러스 b는 7. 정답은 2번이야. 근데 교육과정에 있는 거는 중심이 0,0일 때만 있어요. 중심이 0,0일 때 접점 x1, y1이 주어졌다면 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요거야.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 다시 이거는 중심이 어디일 때만? 요거는 중심이 원점일 때만 통하는 공식이라고요. 근데 중심이 원점이 아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원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는 x1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근데 만약에 원의 중심이 0,0이 아니라면 중심이 0,0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3, 뭐 3, 마이너스 1, 뭐 이런 데가 원의 중심이고 그때 이제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라 뭐 2, 1로 한번 해볼까요? 자, x 마이너스 이제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하고 반지름은 뭘로 할까? 8로 할까요? 루트 8 2루트 2의 제곱 해서 8 조금 복잡하게 그래서 2,1이 중심이고요. 반지름이 2루트 2야. 루트 8이야. 그 위의 점, 이 원 위에 접점이 주어지는데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4, 4 만들면은 이렇게 4가 되려면 2가 되면 되니까 4 집어넣으면 2의 제곱 4고요. 여기도 2 만들어야 되니까 3 집어넣으면 되겠다. 그쵸? 그럼 4 더하기 4는 8 맞죠? 자, 이 원 위의 점 4,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공식을 쓸 수가 없다 이거지. 우리가 외운 공식은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상황을 보면 원이 있고요. 중심이 2,1이고 반지름이 2루트 2고요. 거기 위에 4,3이라는 점이 있어. 여기가 2,1이니까 살짝 오른쪽 위에 있는 거죠. 4,3이라는 점이 있어갖고 이 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요거잖아요. 그래서 그림 보면은 4,3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그래서 공식을 쓸 수는 없고요. 4,3을 지나가고 기울기를 모르고 이거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m으로 잡아주고 4,3을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x-4 플러스 3 요거죠. 그렇게 해놓고 얘가 접선이니까 접선이면은 원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 요 t가 반지름 r과 같다. d는 r로 많이 풀죠. 그래서 4,3을 지나가는 직선의 방정식이다 해놓고 기울기만 모른다 이렇게 해놓고 어차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할 거니까 일반형으로 바꿔놓고 계산해주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틀을 잡아볼게요. 마이너스 4m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되는 거고요. 중심이 이번에는 2,1인 거죠. d 루트
좀 복잡하게 나오겠다, 그치? 마구잡이로 만들어가지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루트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의 제곱 1 절대값 씌우고 2,1 대입. 그럼 2 대입하면은 2m 마이너스 4m이니까 마이너스 2m.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니까 플러스 2. 이 값이 r. r이 2루트 2였죠. 는 2루트 2. 이렇게 풀어주면 돼요. 됐어요? 양변은 분모 곱해주고 2 빼서 약분해주고 뭔가 좀 깔끔해지는 거는 같다. 그지? 2 빼주고 그래서 이제 절대값 m-1 남는 거죠. 막 만들었는데 2로 약분됐으니까 2 루트 2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양변 제곱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고 절대값 있는 거를 어떻게 제곱하냐고 물어보는데 절대값 있는 거를 제곱한 게 절대값 없는 거를 제곱한 거랑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절대값 없는 걸로 제곱하는 얘기야. 그래서 m-1 제곱해 줍시다. 그럼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더하기 여기 2 되고 루트 없어지는 거죠. 2m제곱 플러스 2가 되겠네요. 2가 되고 요거 다 2항 m제곱 되고 플러스 2m인가요?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은 0. 딱 봐도 완전 제곱식이지? m 플러스 1 전체의 제곱도 0. 따라서 기울기 m이 중근 마이너스 1이더라 이거지. 요것만 넣어주면 답이 나오는 거죠. y는 마이너스 x 그다음 플러스 4 플러스 3이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7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요게 접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고 이제 뭐 다른 공식 없냐 그러는데 다시 위로 올라가 볼게요. 중심이 0,0일 때 특정한 점, 접점이죠. 특정한 점 x1, y1이 나왔어. 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요거야. 요게 뭐냐면 x제곱이 보인다. 접점이 나왔어요. 접점이 나왔고 x제곱이 보일 때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공식이 x제곱이 보이면 x1 곱하기 x를 대입한다 이거야. 이거는 원뿐만이 아니고 모든 도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모든 그래프? 모든 그래프에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꼭 원이 아닐지라도. 그리고 y제곱이 보인다? y제곱을 y1, y로 바꿔주면 된다. 이런 공식이 있어. 그러면 중심이 0,0일 때만 x제곱이랑 y제곱만 있는 거지. 만약에 중심이 0,0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거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4x라고 하는 1차항도 나오죠. 마이너스 2y 1차항도 나오지. 그래서 x제곱이 보이면 x1, x로 바꿔주고 y제곱이 보이면 y1, y로 바꿔주고 얘네처럼 1차항이 나와 x가 보이면 2분의 x1 더하기 x로 바꿔주고 결과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실질의 접선을 찾으면 마찬가지로 y가 보여? 2분의 y1 더하기 y로 바꿔주란 얘기예요. 이거는 원뿐만이 아니라 모든 2차식, 모든 1차식에서 다 통하는 거야. 다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데 접점의 좌표가 주어졌어. 그때 바로 바꿀 수 있다. x제곱이 보이면 x1, x y제곱이 보이면 y1, y x가 보이면 2분의 x1 더하기 x y가 보이면 2분의 y1 더하기 y로 바꿔주면 접선의 방정식이 한 번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요거 얘 있죠? 요거를 가지고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두 번째 방법. 이 공식에 들어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다 전개합시다. 전개해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 그다음에 상수는 한 번에 쓸게요.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y 4 더하기 1이니까 5죠. 8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8이니까 5 빼기 8이 돼서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x1이 4,3이었으니까 요 4가 x1이고 3이 y1이에요. 이게 x1 이게 y1 가봅시다. 자, 4,3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건데 x제곱 보이네? x제곱을 x1, x로 바꿔줘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곱하기는 그대로 나머지는 그대로 x도 보이지?
x가 보이면 뭘로 바꾼다 그랬어? 2분의 x1 더하기 x로 바꿔준다 그랬지? 곱하기 x 대신에 2분의 x1 더하기 x 이렇게 플러스 y제곱 대신에 y1 y니까 3y 넣어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그대로 y가 보이네 2분의 y 더하기 y1 2분의 y 더하기 3 나머지는 그대로 마이너스 3은 0 그래서 얘보다는 조금 간단하긴 한데 솔직히 이 공식 안다고 해서 뭐 한 줄로 풀리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얘보다는 조금 간단하긴 하죠. 그래서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시험 때 이 방법으로 해보시고 이 방법으로 해보시고 아니면 이 방법으로 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시간이 한 1, 2분 남았어. 다른 방법으로 했을 때 이 방법으로 했을 때도 계산 결과가 똑같은지 검산용으로 쓰는 게 좋겠네. 알겠죠? 자, 끝까지 답이 나오는지까지 확인해 봅시다. 4x에 여기 이 약분되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2 분배, 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x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x. 그쵸? 여기도 플러스 3y 그대로. 그 다음에 여기 이 약분, 마이너스만 분배,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다시 마이너스 3은 0이야. 그럼 정리, 4x 빼기 2x니까 2x죠. 그 다음에 플러스 2y야. 이렇게 정리가 된 거고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14죠. 마이너스 14는 0. 2로 약분 x 더하기 y 빼기 7은 0.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어때? 똑같지? 그러니까 시험 때는 요 방법으로 해보고 시간 조금 남았을 때 요 방법으로 검사 한번 해보고 아니면 이 방법으로 해보고 검사 한번 해보고 이렇게. 다음에 19번 가볼게요. 삼각형 ABC에 다 기출 문제인데 상황이 이거죠. AB 대 BC 대 CA 요거를 11대 5로 내분하는 점이 뭐 DEF다. 그랬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11, 마이너스 3이다. 이게 뭐냐면 요거 이제 보통 문제집에 설명이 돼 있죠. 삼각형 ABC가 있을 때 이 ABC를 지금 문제에서는 11대 5로 내분했다고 했는데 이게 몇 대 몇으로 내분했는지는 상관이 없어. 뭐 2대 1, 뭐 3대 2 다 돼요. 뭐 10대 8, 10대 7 뭐 다 돼요. 그래서 그냥 M 대 N이라고 합시다. 그 선분의 길이를 이렇게 내분하는데 다 M 대 N이어야 돼. 그 대신 일정한 비율로 내분을 해. 여기도 M 대 N, 여기는 세모로 할게요. 이렇게 여기도 M 대 N 이렇게죠? M 대 N으로 내분한 점을 각각 DEF라고 잡아. 잡았을 때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위치나 삼각형 DEF의 무게중심의 위치는 똑같다. 도형의 성질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이 비율이 일정한 점으로 잡히면 M 대 N, M 대 N, M 대 N 일정한 비율로 잡히면 쉽게 말해서 ABC라는 삼각형을 축소한 다음에 살짝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 삼각형을 좀 줄인 다음에 살짝 회전시킨 거야. 살짝 빙글 돌린 거야. 이동시킨 건 아니고. 살짝 돌린 거기 때문에 그 무게중심의 위치는 변하지 않겠지. 이해 갔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다시 문제에서 11대 5로 내분하는 점 DEF라고 하자. 그래 놓고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찾아라. 근데 DEF가 나왔지 ABC가 나온 건 아니야. 하지만 ABC의 무게중심의 위치나 DEF의 무게중심의 위치나 같기 때문에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11,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DEF의 무게중심도 11,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 구하는 공식은 알죠? X값 다 더하고 3으로 나눠주고 Y값 더해주고 3으로 나눠주고 그래서 무게중심 G는 3분의 들어가고 다 알죠? 0 더하기 B의 4제곱 더하기 1 더하기 B의 4제곱 콤마 Y좌표도 마찬가지로 3분의 그 다음에 Y값 길이 더해
3분의 a 더하기 b 그리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거든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 괄호 닫고 이렇게 그게 이제 11 마이너스 3이라는 거야. 요 값이 11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됐죠? 양변에 3 곱해서 33 만들어주고 1 넘겨주세요. 32가 되는 거지. 그래서 2b 4제곱이 네, 2b의 4제곱이 32가 되고 b의 4제곱은 16이고 해서 이 짝수차기 때문에 b의 4제곱이 16이면은 정확히 이제 b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는 게 맞는데 a, b는 이제 양수라고 돼 있기 때문에 b가 이제 2가 되는 거죠. b가 2가 되는 거고 다시 여기다가 2 대입해서 3 곱하면은 마이너스 9가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예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b 얘가 3 곱해서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9가 되고 마이너스 곱해서 다시 플러스로 다 바꿔주고 이렇게 다시 b 대신에 2 집어넣으면 6이고 6 넘어가면 a가 3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3이고 b는 2고 문제는 a 플러스 b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 1번이 답이 되는 거지. 다음에 요거는 실제로 한광고 시험 기출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야. 뭐냐면 17번이 당장 이제 작년 기출은 아니고 몇 년 전 기출이긴 한데요. 자, 좌표 평면에서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은 요거잖아요. 그쵸?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예, 그렇게 나오는데 이게 정말 재수가 없으면은 17번. 17번이면은 객관식 거의 마지막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정말 운이 없으면 이 증명 문제가 나올 수는 있다. 예, 그래서 개념서 보면은 증명이 나와 있긴 해요. 실제로 이 계산 그 증명이죠. 이 증명하는 과정이 이게 꽤 복잡해. 그래서 고득점 아니면 100점 노리는 학생들은 이 증명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예. 그래서 뭐 개념서 보시고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예, 정답은 1번이에요. 1번. 자, 한 개 더 하고 한번 끊었다 갑시다. 22번 봅시다. 기출문제 이제 번호고요. 그림과 같이 직선 L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2루트 3, 3인 두 점 AB가 있다. AB에서 직선 L 위에 내린 수선의 발을 H와 Q라고 하자. 그림 설명하는 거죠. 직선 L 위에 한 점, 여기죠. L 위에 한 점 C에 대해서 요 각이 60도래요. ACH가 60도고 거기다가 이 직선 BC는 ACH 60도에 이 각의 이등분선 약간 허접해졌죠. 30도야 또. 그치? 60도. 특수각이죠. 60도, 30도, 30도. 30도 마저도 특수각이야. 그쵸? 그랬을 때 끝까지 가봅시다. 직선 L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는데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값을 물어봤어요. 이 문제만 보면은 어디서 많이 봤던 거 아니야? 네, L 위를 움직이는 P가 있는데 AB는 이제 딱 고정된 거죠. 요 L로부터 거리가 2루트 3, 3. 딱 고정된 점인데 P가 직선 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야.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의 합의 최소값. 이게 뭐냐면 이제 중1 때도 배워요, 이거. 중1 때도 배우고 중3 때도 배우고. 그 중2 마지막에 그 피타고라스 배우거든요. 중3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 가지고도 계산하시오. 그때도 한 번 더 나와. 중1 때도 배우고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거야. X축에 있어, X축. 점 P가 X축 위에 있는데 AB는 고정된 점이에요. 이게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고정된 점 A, B가 있고요. P는 이 X축 위를 움직인다고 돼 있어요.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고 있어. 그랬을 때 AP 더하기 BP의 최소값인 거야. 이 길이하고 이 길이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시오. 이거야. 이렇게 그리면 좀 기억나지 않나요? 자, 그래서 AP랑 BP랑 더했을 때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 어떻게 풀었어? 둘 중에 하나를 대칭 이동시켰잖아요. 그쵸? 둘 중에 하나. A 또는 B를 대칭 이동시키면 이거지. 이렇게 해서 X축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면은 A 다시라고 할까요? 그러면 이제 AP의 길이하고 요게 A-P의 길이가 어때?
예, 같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 더한 거나 이 길이 더한 거나 같아. 그러니까 P가, 이건 지금 잘 찍은 건데, P가 이제 이런 데 있어가지고, 여기에 P가 있었다라고 하면, 이 길이 더한 거는 이 길이 더한 게 같아. 근데 꺾였잖아. 꺾이니까 최소가 될 리가 없겠지? 아, 그래서 일직선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이거야. 이해 갔어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이야. 둘 중에 하나만 X축을 중심으로 대칭 이동을 시켜갖고, 그 점이랑 원래 있던 점 B하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그게 최소값이 된다, 이거지. 얘랑 길이가 똑같을 테니까요. 네. 그럼 다시 문제로 와서, 이제 문제 풀 때, 이런 것도 좀 이용을 하셔야 돼요. 지금 시험 범위가, 원은 도형이지만, 이런 뭐 삼각형을 이용하는 게 시험 범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험 범위가 뭐냐면 직선의 방정식 이거야. 직선의 방정식, 뭐 점과 좌표 그래가지고 좌표 평면을 이용하는 거야. 예, 그 생각도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접근을 막 도형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요 L 있죠. 요거를 X축으로 보시면 돼. 아시겠어요? 요거를 X축으로 보고 얘네가 이제 위쪽에 있는 그런 느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좌표 평면을 이용하자. 이제 이 얘기가 하고 싶었던 거였거든. 그럼 다시 이렇게 와서 여기를 X축, Y축 이라고 놨을 때 요 C를 원점으로 놓으세요. 그러니까 원점으로 놓는 거는 뭐 H를 원점으로 놓든 뭐 상관이 없어. C가 편해 보여서 그러는 거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 거니까. 예, 그래서 요 C를 원점으로 두고 여기에서 이쪽을 양의 방향으로 하세요. 이쪽을 양의 방향. 그럼 다시 요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이거야.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원점에서 다시 원점은 아니고 H에서네요. H가 뭐냐면 X축이야. X축 어딘가에서 이거지. 어딘가에서 수직으로 올렸어. 이렇게 수직으로 올렸는데 그 수직으로 올라간 이 점 A까지의 거리가 2루트 3이고 끝난 게 아니라 A에서 원점까지 선분을 이렇게 걷더니 이게 몇 도라고? 60도더라 이거지. 이렇게. 이 느낌인 거야. 예. 나머지는 이제 금방금방 할 수 있겠죠. 예, B도 금방 잡을 수 있을 거고. 아무튼 중요한 게 이거야. 요거를 무슨 축으로 놓자? X축이라고 놓고 좌표 평면을 이용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 예, 이거 좌표 평면으로 바꿔서 생각해볼까? 그러니까 시험 때 그 생각이 딱 들어야 된다는 거지. 예, 그 발상을 암기를 하세요. 그럼 다시 얘가 60, 여기 30, 90 이거잖아. 그러니까 1대 루트 3이고 60도랑 대응되는 게 2루트 3이니까 30도랑 대응되는 거는 2겠죠? 이렇게. 그럼 A는 2, 2루트 3으로 놓을 수 있다. 요거지. 이런 거죠. 그럼 다시 이 60도를 2등분한다 그랬고 30도로 이렇게 올린 거야. 이렇게 올려갖고 요 X축에서 수직으로 이제 이렇게 올렸더니 30도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3자리가 있는 거지. 이렇게 여기에 이제 Q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올렸더니 30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직선이랑 탁 만나는데 이 BQ의 길이가 얼마더라? 3이더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시 30도랑 마주보는 게 3이니까 60도랑 마주보는 거는 3 루트 3이겠죠. 그러니까 B의 좌표는 3 루트 3, 3. 시험 범위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험 범위가 점과 좌표이기 때문에 좌표 평면을 이용을 이제 해야겠다. 그 생각이 시험 시간 때 들었어야 된 거야. 그럼 다시 A는 2, 2루트 3, B는 3루트 3, 3이고 AP, BP의 그 최소값을 물어봤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이렇게 대칭 이동. X축을 중심으로 대칭시키면은 A 다시 Y좌표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2가 그대로 있는 거고 Y좌표의 부호만 마이너스 2루트 3으로 바뀌는 거야. 이렇게. 정답은 A 다시 B의 길이가 되는 거고요. 그럼 다시 A 다시 B의 길이는 얘가 최소값이에요. 요 길이는 루트 이렇게 들어와서 3루트 3 빼기 2의 제곱. 여기부터는 계산이죠. 플러스 3 플러스 2루트 3의 제곱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2루트 3, 여기가 플러스 12루트 3에서 소거가 돼요. 그럼 나머지 이제 유리수 부분만 남겠죠? 27. 27 더하기 4. 31인가요? 31 플러스 여기는 9 더하기 10이죠. 9 더하기 10이니까 2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루트 52가 되고 52는 4 곱하기 13이니까 정답은 2루트 13. 2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